네, 안녕하세요. 덕다이버의 안영찬. 예, 저는 한승우. 전 이태현입니다. 네, 저희 게스트 MC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책이 두 권이 있네요. 네. 딱 봐도 30대 직장인이 좋아할 만한 책이네요. 한국인 성공의 조건, 상등제 지음,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 두 가지. 어떻게 선택한 거죠? 네, 제가 무슨 책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제가 재밌게 봤던 보다 재밌게 아니면은 읽고 너무 내용이 좋았어서 집에서 사두고 가끔씩 뭔가 이쪽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씩 다시 쭉 읽으면서 영감을 얻는 책이어서 가져왔어요. 네. 물론 이게 성공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역시 이 보는 사람들이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책이 가진 가치는 분명히 있고 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가 공통적인 성공이에요. 네. 본인이 생각한 성공이라는 게 뭔지, 정말 몇 억을 벌고, 몇 살 때 얼마나 하고 이런 수치화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분명히 다른 거고 성공이라는 거는 본인이 세운 목표, 그게 가족이 됐건 가정이 됐건 뭐 자기 성취가 됐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자기가 세운 거를 달성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공, 쟤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라는 기준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렇고요. 이 책 제가 두 개를 고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이 원래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그냥 흔한 성공에 대한 어떤 격언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성공한 사람 100명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진짜 성공하게 됐어?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떤 되게 좋은 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전 사례 경험담,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는 좀 독특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어떤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르네? 우리나라는 어떨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만들었고 이 책에는 이 책에 대한 언급이 꽤 있어. 그럼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는 게 순서였네? 그럴 수 있지. 근데 큰 차이는 없고 여기 책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생각들이 있잖아. 네. 뭐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되고 뭐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약간 다르다. 근데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라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생생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이 책을 보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뭐 특정 질문을 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뭐 반반이 나오는 질문도 있고 왜냐면 성공이라는 것도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질문은 모든 사람이 100대 빵으로 대답한 질문도 있어. 그럼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즐길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 성공한 사람 100명 중에 대체로 어떤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네.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자, 96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되게 충격이었나 보다. 이 질문이 딱 즐길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후회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목이었고 이거는 정확히 100대 빵 나온 질문이야. 후회가 없다 다들. 지금 하는 일 절대 후회한 적 없다. 직업 선택 시 유의사항, 돈을 쫓는 사람, 돈을 따르는 사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이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거야. 재밌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야.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성공한 사람 100명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난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반반인데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42%, 사실상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58%야. 좋다. 왜냐면은 뭐 가정에 소홀한 사람에는 어떤 죄책감을 덜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그거네요. 아니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도 통용되는 거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드워킹을 하고 가정에 소홀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42대 58이면 원사이드가 아니야. 네. 그럼 반대로 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래도 40%나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해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 책에서 실제 자기 얘기를 해. 가능할 수도 있다. 자기는 부분이다. 그렇지. 자기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었고 실제 이렇게 했다. 혹시 후회한 일 없다 말고 100%가 나오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지금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이제 이 책을 보고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100명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예스. 나도 어느 정도는 됐어. 이거는 나도 기억나는데 예스였던 것 같아. 136페이지. 100대 빵. 정확히 말하면은 질문은 외모가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라 이미지. 호감 가는 외모를 꾸밀 수 있다. 그렇지. 멋진 외모는 분명히 장점이다. 미남 미녀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외모로 호감을 얻는 방법 아니면 누구에게나 운동할 시간은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어. 어떤 성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못생긴 외모가 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자기 생각을 여기 또 써놨어. 근데 그 포인트는 그거 같아. 외모의 그런 장단이 아니라 어쨌든 호감으로 비춰져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수 있냐. 그치.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난 사람 스타일 따라. 이 질문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책에 나온 건 짜여진 계획보다는 융통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96% 대부분이 융통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책은. 그리고 운이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 성공한 사람들 정말 우리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어딨어 내 의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이건 둘 다 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양 사이드의 그런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 주제거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운도 실력이다. 난 운구길. 그거 뭐야? 그러니까 운이 9. 그 정도야? 근데 이거는 사실 진솔하지 못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어. 이거는 90대 9대 1 운이 많이 작용한다. 그치?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 기회는 언제 오는가? 뭐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써 있고 기회를 만들 때 이것만은 주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제라기보다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난 내용들을 이렇게 약간 재조립해서 이렇게 주제화 시킨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런 인터뷰들이 들어있고 뭐 직업적으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얘가 70%. 미국이지만 인맥과 연줄은 성공에 필요한 것이다. 예스 75%. 또 재밌는 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예스. 어느 정도 했어? 아니요 95%. 그리고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 네, 저 질문 있어요. 이 백인의 인터뷰가 익명성이 보장된. 익명성 없어. 어쨌든 그러면 어떤 화이트 라이어라고 어떤 그치. 포장하는.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한 건지.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난 지금 들으면서 그 생각도 드네.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의 속마음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수히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약간 쇼잉도 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 거르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리고 의외로 이 사람들은 재밌어. 자기가 협상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60%의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 실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은 나 협상을 좀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되게 현실적인 질문들이 좀 많고 의외로 이제 약간 원사이드가 나온 거는 성공에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난 이 책 언제 예전에 많이 읽었냐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읽었어.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보통 이제 2년차 징크스, 3년차 징크스라는 얘기를 하거든. 뭐냐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때쯤 되면 좀 회사 다니기 되게 싫어지는 고비들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버티면 또 5년 차에 오고 그것도 버티면 7년 차에 오고 버티면 이제 쭉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제 그럴 때 나는 사실 이 조직에서 성공이라는 거를 난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있는 조직과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막막하고 그럴 때 이 책을 나는 좀 읽었던 것 같아. 그럼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 뭐 현재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신에 눈을 크게 뜨고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라 라든가 그런 류의 얘기들에 되게 아니면 뭐 즐기는 일에 대한 이 사람의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이 좀 되고 나만의 한번 명상 아닌 명상 같이 하면서 내 생각도 정리하고 조금 힘을 냈던 부분이 있어. 자, 그럼 이제 한국 책. 네. 한국 책도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국의 정서가 많이 반영되다 생각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책은 약간 이 책보다는 되게 한국식 자기계발서 스타일로 쓰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사소한 걸 소중하게 생각하라. 뭐 어떠한 역경에서도 긍정을 캐내라. 뭐 의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라. 약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술 한잔 내용들, 먹으신 부장님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은? 사실 이 책은 그냥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가져온 거고 메인은 이거다? 메인은 이거야. 다만 여기서도 이제 좋은 얘기는 당연히 많아.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삶의 뭐 나침반과 지도다. 네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너만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약간 일상적인 자기계발서 얘기지만 뭐 여기서도 좋은 얘기는 많고 실제 이 책 읽어본 지는 좀 오래됐어 이제는. 근데 뭐 밑줄도 많고 좋은 문구들도 많고 좋아. 되게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 사람들을 여기서도 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 그리고 아까 제목이 좀 이렇게 되게 우스워 보이는 제목들이었지만 그거에 맞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좀 자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자극받고 그러는 역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읽고 나서 100% 수용을 할 필요는 없고 항상 본인만의 생각이랑 섞으면서 장점을 빨아들이는 네, 맞아요. 필요. 이건 역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맹신까지는 아니고. 나는 책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 이 책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의 내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 책을 쓴 사람 정도라면
일반인보다는 좀 더 생각이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조금 다른 삶을 진취적일 수 있고 살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읽고서 내가 딱 하나만 고친다. 100가지 좋은 얘기가 있으면 딱 하나만 고친다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훨씬 좀 마음도 가볍고 좋을 것 같아. 그치, 나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하고 내용을 듣고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만큼 그 사람들의 뭔가 그 뜨거운 열정, 그런 뭔가 좀 울컥하는 것들, 그런 게 좀 왔으면 좋겠다. 아, 혹시 이 두 책에서 성공을 못한 사례도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 없고요. 나는 그냥 자기계발서 볼 때 교과서처럼 써 있는 것보다는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 아니, 왜냐면 나도 집에 좀 재밌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책이 있는데 29.7세인가? 아무튼 30 약간 그 전후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런 인터뷰 내용 한 10명 정도를 담은 거를 한번 가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남아있을까? 검색을 해보고 내가 해봤거든. 아직까지도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직 있을까? 궁금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들을 쭉 모아놓은 거. 네, 저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되게 충격적인 책이 있었어. 그 친구가 추천해준 책인데 다음에 뭐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청춘 표류라는 책이 있어. 딱 듣기만 해도 벌써 뭔가 왜 이렇게 구부를 제목이? 우울한데 부유하는 삶? 예를 들면 다 책에 나올 만한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뭔가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지고 그 일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하고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다 좋지 않아. 뭐냐면 매잡이야.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에 일본의 넘버원이 있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이제 일반인의 바라보는 사회 평균적인 시선에서 매잡이 넘버원. 그 분명히 네 영역에서 최고가 되라 해서 됐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책을 보면. 그래서 이거 참 이 책 재밌다 생각한 적 있었어.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백종원 씨 인터뷰에서 가게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성공한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망한 집을 가봐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보인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약국을 개국하는 입장에서 잘 되는 약국만 다니다가 잘 안 되는 약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되면 백종원 씨랑 한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책은 굉장히 적은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안 팔리니까 책을 내도. 그게 사실 현실적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 안 하거든.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런 책을 물론 다 읽어야 돼. 읽고 좋고 근데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게 부정적인 사이드 면도 충분히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균형이 필요한 거지. 네. 저희 아빠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스승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스승과 두 번째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스승이 있다. 뭐 그거랑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닐까. 오, 되게 일리 있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근데 난 이 책을 듣고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재밌는 사실은 난 성공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성공과 다른 사이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재밌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두 분 중에서 혹시 뭐 실패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기에 대한 반대 극단의 책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얘기한 그냥 실패라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는 것에 빠져서 산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쓴 책 중에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 되게 열악한 거 있었던 거 하나 있었고 하나는 뭐 승자는 만들어진 승리자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건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과 운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니네가 위인전에 보고 있는 그런 영웅들이 뭐 그런 거다라는 정도의 책은 봤는데 실패한 사람을 앞에 내세운 책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 나도 그런 책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이제 그 성공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뉴스 기사, 스타트업들 뭐 그런 걸 보면서 일부 좀 내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상황, 진실 그걸 했을 때 역시나 이런 책이나 기사 역시 포장의 요소가 강한 부분도 많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몰되고 맹신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균형 잡힌 생각들 네. 뭐 그런 거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저 오늘 책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